흉터 하나를 지원했을 뿐인데 그게 아델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델 그룹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여전히 완벽한 대기업, 흔들림 없는 제국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의 중심에는 단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클로일이, 아니 백진주였습니다. 백진주는 출근 첫날부터 모든 시선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겼습니다. 단순히 유명한 컨설턴트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말투 하나, 시선 하나, 걸음걸이 하나까지 전부 계산된 사람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 완벽함 속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균열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기억이었습니다. 아버지 백준기가 쓰러지던 날, 그날의 냄새, 그날의 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었던 숨소리까지 백진주는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클로이라는 이름으로 박태호 앞에 섰을 때도 백진주의 눈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더 섬뜩할 정도였는데요. 회장님, 테미바이오 정말 실패한 투자였나요? 그 질문은 아무렇지 않은 듯 던져졌지만 사실은 칼날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그 한마디 안에는 왜 우리 아버지를 죽게 만들었냐는 말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박태호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 티내지 않았을 반응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수였지. 기술도 형편없고 대표는 사기꾼이었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백진주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요. 하지만 그 안에서는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사기꾼. 백진주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삼켜버렸습니다.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모든 게 끝나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박태호가 왜 거짓말을 하는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내는 쪽으로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김단희는 조용히 확신했습니다. 걸렸네. 김단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박태호는 절대 이유 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테미바이오를 단순히 실수로 치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분명 그 안에는 돈보다 더 큰 이유, 드러나면 안 되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단희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증거를 찾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 그게 더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윤아랑 박태호 둘 사이부터 흔들어야 해요. 그 말에 백진주는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할게요. 그날 이후 아델 내부는 보이지 않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장 먼저 흔들린 건 최윤아였습니다. 최윤아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클로이를 볼 때마다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투는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지만 어떤 순간에는 백진주와 똑같은 눈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최윤아는 확인하기로 합니다. 확인하면 되잖아 흉터. 백진주의 발에는 지워지지 않는 화상 자국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뜨거운 물에 데였던 흔적. 그건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백진주에게는 아버지와 연결된 기억이었고 절대 지워지지 않는 과거였습니다. 그걸 확인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클로이에게 접근했습니다. 구두를 바꿔 신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발을 드러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흉터가 없어. 최윤아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최윤아는 안도했습니다. 그래 아니야 백진주일 리가 없잖아.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더 무서워졌습니다. 그때 클로이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상처 저한테는 특별한 의미였어요. 그 말에 최윤아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클로이의 눈빛이 잠깐 아주 잠깐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피부를 뜯어내는 고통보다 기억을 지우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 말은 설명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고백이었습니다. 그 순간 최윤아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 위험하다. 한편 박민준 역시 점점 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클로이를 볼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건 백진주라고. 살아 돌아온 게 맞다고. 그런데도 일부러 부정했습니다. 아니야, 클로이는 클로이야.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지난 7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럼 내가 널 버린 거잖아. 그 말이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민주는 선택합니다. 감정을 버리고 계획을 택하기로요. 겉으로는 바이오 사업을 맡겠다고 나섰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목적이었습니다. 박태호를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까지 무너질 각오를 하는 것. 김단희는 그걸 알아봤습니다. 민준이 이제 돌아올 생각 없구나. 그 말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용해야 할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연민이 느껴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흐름을 누군가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정란이었습니다. 오정란은 처음부터 클로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직감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 여자가 들어온 순간부터 모든 게 틀어지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송근태를 불렀습니다. 뒤를 캐봐요. 전부 다. 하지만 송근태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사모님,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클로이가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더 깊이 파고들면 숨겨져 있던 과거까지 다 튀어나올 수도 있다는 걸요. 그럼에도 오정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멈추면 내가 끝이에요. 그 한마디에 송근태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클로이는 혼자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천천히 구두를 벗었습니다. 아무 흔적도 없는 발등. 하지만 그녀의 손이 아주 천천히 떨렸습니다. 흉터는 지웠지만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날은 못 지웠어요. 그 순간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차갑게, 아주 잔인하게. 이제 하나씩 돌려줄게요. 아델 그룹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복수는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었으니까요. 그날 촬영이 끝난 순간 진짜 촬영은 이제부터 시작될 거라는 걸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는데요. 아델 그룹 홍보 촬영 현장은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습니다. 직원들은 웃고 있었고 카메라는 돌아가고 있었고 박태호는 언제나처럼 완벽한 회장의 얼굴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안에는 전혀 다른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클로이, 아니 백진주의 눈빛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했고 더 깊어졌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중요합니다. 촬영팀의 말에 모두가 가볍게 웃었지만 백진주는 속으로 되뇌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진짜 마지막은 따로 있으니까. 이날 촬영은 단순한 홍보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백진주가 직접 설계한 덫이었는데요. 사람들 눈에는 인터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박태호의 입에서 직접 진실을 끌어내기 위한 판이었습니다. 김단희와 백진주는 이미 미리 계획을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박태호는 절대 스스로 약점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다릅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말을 해야 하고 질문을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틈이 생긴다는 걸 김단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자리였습니다. 회장님,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 의심도 들지 않게. 박태호는 처음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지만 주변 시선이 쏠리는 순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왜 아델 그룹을 선택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백진주의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아델이 왜 태미바이오를 선택했는지 그게 더 궁금했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박태호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좁혀졌습니다. 그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이 질문이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이미 카메라는 돌아가고 있었고 직원들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너무 쉽게, 너무 아무렇지 않게. 신사업이라 해볼까 싶어 인수했는데 기술도 별로고 대표도 문제 많은 사람이었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백진주의 시야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백준기.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백진주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더 들어갔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기술 수준이 상당히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질문은 도전이었습니다. 박태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건 속은 겁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대표가 횡령의 거짓말까지 일삼던 인간이었어요. 죽는 순간까지도 책임질 줄 모르는 비겁한 인간이었죠. 그 말은 칼처럼 꽂혔습니다. 백진주의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누군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단희였습니다. 김단희는 박태호의 말보다 그 말이 나올 때의 표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아주 찰나였지만 박태호의 눈동자가 흔들린 걸 봤습니다. 거짓말이야. 김단희는 확신했습니다. 그날 촬영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완벽하게요. 하지만 끝나자마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촬영팀이 빠져나가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남은 건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뿐이었습니다. 최윤아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습니다. 클로이가 테미바이오 이야기를 꺼낸 순간부터였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집착하지?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꺼내지는 순간 자신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요. 최삼식 역시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백준기와 오래된 관계였고 그 죽음에 얽힌 이야기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데. 두 사람의 눈빛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클로이 위험하다. 한편 박태호 역시 촬영이 끝난 뒤 표정이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클로이 왜 저렇게까지 캐묻는 거지? 그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불쾌함이 아니라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강 실장을 불렀습니다. 저 여자 뭔지 알아봐.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명확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체를 밝혀내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움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백진주였습니다. 촬영이 끝난 뒤 그녀는 바로 박태호에게 다시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자료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태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무슨 자료? 테미바이오 관련 자료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박태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잘라냈습니다. 하지만 백진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은 의미심장했습니다. 아델 바이오가 거기서 시작됐는데 정확히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두 사람의 시선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최윤아가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클로이 백진주 아니야? 그 말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흉터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강 실장이 조용히 김단희를 찾아옵니다. 사장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김단희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뭐가요? 강 실장은 낮게 말했습니다. 클로일이 과거 기록이 너무 깨끗합니다. 그 말은 곧 지워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김단희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진주야. 그 순간 복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흉터가 없다는 단 하나의 사실이 모두를 안심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걸 그 순간 누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찔한 걸로요. 그 말은 친절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시험이었습니다. 클로이를 관찰하기 위한 아주 계산된 접근이었죠. 클로이는 잠시 신발들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출근 첫날부터 이렇게 신경 써주시네요. 그 말은 완벽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매끄러워서 오히려 빈틈이 없을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바로 그 점이 최윤아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완벽해. 그래서였습니다. 최윤아는 결국 선을 넘습니다. 신어보세요. 맞을 거예요. 그 한마디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클로이는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계산이 오갔습니다. 신발을 신는 순간 발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발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게 들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클로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구두를 신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최윤아의 시선이 클로이의 발등에 꽂혔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그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흉터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최윤아는 속으로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야, 백진주일 리 없어.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분명 확인했고 확실히 아니라는 증거까지 봤는데 왜인지 모르게 더 불안했습니다. 오히려 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박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시선을 클로이의 발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이즈 똑같아.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백진주의 발 크기, 걸음걸이, 습관까지.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흉터는 없는데 너무 똑같았습니다. 최윤아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너도 느꼈지? 닮았다는 거. 그 말에 박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확신을 줬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확인한 거잖아. 흉터. 최윤아는 낮게 말했습니다. 백진주 발에 흉터 있었어. 그 말에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박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잖아. 단호했습니다. 흉터 없었어. 봤잖아.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하지만 그의 눈은 계속 클로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최윤아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없지.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지.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불안하지? 그때 클로이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다 끝나셨으면 이제 가도 될까요? 그 말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를 단번에 끊어버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로 판이 바뀌었습니다. 최윤아는 더 이상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박민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클로이는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주 잠깐 입가에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미소였습니다. 그날 이후 아델 그룹 내부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클로이를 보는 눈빛이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아니다라고 믿고 싶은 사람들과 맞다고 의심하기 시작한 사람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박민준이 있었습니다. 박민준은 점점 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단호했습니다. 클로이는 클로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비슷한 거야? 그는 결국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최윤아는 결심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 찾아야겠어. 그녀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확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밝혀내야 할 대상이야. 그리고 그날 밤 클로이는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천천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발등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흔적도 없는 피부. 하지만 그녀의 손이 아주 천천히 그 위를 스쳤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아직도 흉터가 있는 것처럼. 지워졌다고 생각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기억도 같이 지워졌을까? 눈빛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차갑게, 깊게. 아니야. 그녀의 입가에 서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야 복수할 수 있으니까. 그 순간, 백진주는 완전히 클로이가 되었고, 클로이는 완전히 백진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델 그룹은 그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 밤, 백진주는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봉투 하나, 촬영 때 따로 밀봉해둔 자료였습니다.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걸 확인하는 순간,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거였구나. 그녀의 입가에 아주 천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당신이 노린 게. 그 순간, 복수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아델 그룹 전체를 무너뜨릴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